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주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방송 보시고 댓글에 종목 분석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일전에 6월 23일이죠. 제가 TS 인베스트먼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주가가 맞고 전 고점까지 상승 후에 빠지는 패턴과 두 번째, 이렇게 하락 후 횡보를 보이다 나중에 폭발적으로 전고점 이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말씀을 드렸는데, 공구먼이 무상증자 거래량까지 발생된 이후에 갭으로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런 두 번째 패턴이 만들어질 줄 알았으나 TS 인베스트먼트는 지금 첫 번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구독자분께서 많이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S 인베스트먼트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TS 인베스트먼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TS 인베스트먼트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겠지만 이 공구음원의 TS 인베스트먼트 홀딩스가 12.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는 1대5 무상증자를 발행하게 되면서 그로 인한 TS 인베스트먼트가 지분 가치가 상승을 했죠. 이렇게 수정주가로 확인해 보시면은 그 당시 상장 당시에 거의 6,000원 부근으로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이하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건 수정주가로 계산했을 때 가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무상증자를 했을 경우에 지금 가치는 어마무시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TS 인베스트먼트가 주목을 받으며 이런 식의 급등과 급락, 급등 그리고 급락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이죠? 바로 권리락 발생일인데, 분명히 공구음원은 갭상을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왜 TS 인베스트먼트는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느냐? 바로 재료에 있죠. 바로 재료가 소멸이 됐는데, 만약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조막순 세력이 진입했다면 이 내용은 어마무시한 내용이라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막순 세력이 크게 상승을 시키지 않고 주가를 빼는 이유는 의도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찾아왔는데요. 6월 28일 날 어떤 내용이 있었냐? 바로 에드엑스 회사에 대한 내용이 기사화가 된 게 있습니다. 우선 이 에드엑스에 대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에드엑스는 에드테크 분야 대표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블록체인 광고 플랫폼,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기업 광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에 네이버, 삼성전자, 넥슨 등의 IT 출신 전문 인력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럼 에드테크란 무엇일까요? 이 블록체인 기반의 광고에 결합해 이용자 취향에 맞는 개별 광고를 내보내는 사업으로 에드엑스는 광고주가 아니라 광고 지변을 제공하는 매체인, 모바일 앱, 게임 개발사 등을 대상으로 광고 수익을 설계해주는 서비스로 기존 광고 플랫폼과 차별화된 전략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존 거대 광고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에게 인기가 많으며, 기존 중앙화된 광고 시스템은 광고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광고 사기를 당할 위험 또한 높아 에드엑스의 기업의 가치는 1,000억 원 이상이고, 투자회사로는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가 있으며 투자 금액은 총 80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에드엑스를 인수했고, 에드엑스의 모바일 게임 광고 수익 솔루션과 노하우를 게임에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 그리고 신규 사업 경쟁력을 확대할 전망이고, 매출은 지난해 연간 매출 550억으로 전년 2020년 301억 원 대비 8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160억, 전년 대비 21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매출액은 38억 원에 불과했던 실적이 5년 만에 10배가 상승을 했고, 연간 역산 매년 평균 95%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드엑스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죠? 구글 퍼블리싱 파트너사 선정이 됐다고 발표가 됐죠. 올해 GCPP는 총 6개의 기업을 발표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에드엑스는 이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의 활용이 가능한 구글 파트너 배지를 부여받게 되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과 파트너사의 효율적인 모바일 광고 수익 증대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죠? 투자회사잖아요.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다시 한번 성장성을 보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 수익금에 대한 부분이 반사이익으로 작용돼 문어발식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그 재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슈만 봐도 다시 상승시키기 좋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이슈 받기 좋은 내용이 뭐였죠? 바로 이 에드엑스라는 회사가 성장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부각을 시키기에도 좋고, 다양하게 투자를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구 음원 이외에도 나올 호재는 충분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원래대로라면 세력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급등 후 급락이 발생된 후 일정 구간 횡보를 하면서 다시 전고점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켜야 되지만, 지금 급등 후 급락을 하면서 다시 급등, 급락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본다면 당연히 무서운 구간이죠. 손실폭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나리오나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무조건 공통적인 이 전고점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셔가지고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응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공통적인 이 패턴이나 전고점 부근까지는 간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짧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구간이지만, 이렇게 길게 본다면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초입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이 매집할 만큼의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우상향인 패턴이 시점에서 여기 노란색 부분, 이 선, 파란색 선 보이시죠?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랜빌의 법칙의 두 번째 강의 목록에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뚫고 내려와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내용 관련해선 제가 나중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선 세력의 의도를 파악을 해보자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겠죠. 그럼 제가 뭘 봐야 된다고 했죠? 바로 주기 설정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 설정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주기를 최소 봐야 된다. 월봉, 주봉, 일봉 보듯이. 그럼 우리 이렇게 급락하는 의도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일봉으로 봤을 때 원래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감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 거래량이 많다라는 건 반대로 누르는 힘이 강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로우 발사됐잖아요. 나로우가 우주를 나가기 위해서 연료를 여기서 많이 쓰고 위로 올라가면서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죠? 몸통을 하나씩 분리한단 말이야. 이게 차트로 비유했을 때 몸통을 분리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세력이 물량을 처분하면서 올리는 건데, 보면 첫 번째 여기서 상한가를 연속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에서 연료를 덜 써요. 거래량을 덜 쓰고 위로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많아. 당연히 뭐 여기 초입 단계니까 누르는 힘이 강해서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보시면 그러기에는 첫 번째 패턴에서 이 강한 매물대가 있는 이 박스권을 뚫어줬단 말이에요. 이 박스권을 충분히 뚫어줬고, 게다가 이 구간, 이 두 번째 박스권 구간, 이 구간에서는 갭을 띄웠어요. 분명히 주가가 하락을 할 때에는 바닥권에서 모이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점에서 물렸던 물량들은 분명히 그 기간이 길 텐데 손절을 안 하고 있어서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맞고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래량이 미친 듯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르는 힘이 강하다라는 의미고 돈을 많이 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서 갑자기 개파락이 발생이 되자 개인들이 투매를 일으켜서 빠져나온 거예요. 당연히 이 구간에서 개인들 물량도 있고 세력 물량도 있고, 그런데 개인들이 되게 많이 따라붙었을 거예요. 세력이 갭을 띄워주고 물량을 여기서부터 치고 올렸으니까 세력은 꼬리를 바닥권 꼬리에서 올려 쳐버리니까 그때부터 돈을 쓰고 이 위에서부터는 다 개인들이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받쳐주지 않고 충 떨어지자 개인들의 투매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빠지고,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거래량이 솟구쳐. 근데 이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 음봉이 맞고 떨어졌던 부분에서는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 거래량이 이렇게 솟구쳤다면 반대로 상한가를 말아 올리지 않는 한 바로 이런 식의 패턴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이 캔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맞고 떨어진 거고, 지금은 완만하게 여기서 거래량 솟구치고 이 거래량이 더 크고 되려 여기서 이 고점의 물량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이상의 물량이 나왔다면 차라리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반대로 눌림 시점에서 위로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누르는 힘을 봤으니까 이만큼의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서 한 번 더 살짝 치고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빠진 거라고요. 그럼 이게 세력이 나간 건지 개인이 털어낸 건지 보려면 우리 추세를 한번 봐야겠죠. 추세를 본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분출되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지금 점점 뭐가 털려져 나간다? 개미들이 털어져 나가고 주가가 바닥권에서 모이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종목 관망을 하셔야 되시고 뭐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세력이 나갔는지 안 나간지 보려면 물량은 기본적으로 처분하면서 나가는데 지금 이 의미가 과연 세력이 나갔는지 안 나간지는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쪼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1분봉으로 한번 쪼개볼게요. 보세요. 여기서 거래량이 많죠. 근데 주가가 밑으로 빠질 때는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세력이 만약에 털어냈다면 여기까지 딱 나올까요? 아니요. 물량은 개인들보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개인들은 매수에 대한 관점이 없었어요. 왜냐?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던 상태라 관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맞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작게 금액을 띄운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밑으로 빠질 때에는 세력이 물량을 처분한 게 아니고 정고점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모두 처분을 하게 되면서 물량을 빠진 거라고요. 그럼 세력은 물량을 전량 처리한 게 아니고 일부만 처리한 겁니다. 왜? 바닥권에서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한 후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매집의 의미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다시 호재성 기사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여기서 일부 물량을 남겨놓은 채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세력이 전량 처분했다면 개인들이 받쳐줄 수 있는 물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바로 하한가로 갭하락을 띄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속적인 하락세, 십자형 캔들이 유독 많이 만들어지죠. 관심이 없다는 거, 매수자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물량들의 역할은 뭐였냐? 악성 대기 매물을 개인들이 소진하는 작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물량들이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손절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려 이득인 셈이고, 나중에 이 바닥권에서 주가가 모였을 때 이 바닥권에서 돈을 많이 쓰고 위로 올리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가 지수를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증시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수에 대한 관점이 없는 상태라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려면 매수의 관점이 들어와야 세력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상승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도 세력은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조막손 세력처럼 패턴을 그리면서 짧게 빠지고를 반복하는 거고, 게다가 우리 테마가 정확히 잡힌 게 없어요. 증시 테마가 무언가 딱 뚜렷하게 잡힌 테마가 없어서 더욱이나 이 투자 금액들이 수급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각 다 자금을 빼서 본인의 자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정말 좀 열악한 상황이죠. 결국 그랜빌의 매매 원칙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주가는 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고, 다시 주가는 되돌아오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 다시 주가는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전에 그랜빌의 매매 1원칙에서 여기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20일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횡보세를 그리거나 아니면 상승세를 그리고 있을 때 주가가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매수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지표가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응 방안이 좀 달라요. 이건 매매 2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강의를 촬영해 드릴 건데, 저도 1원칙 촬영할 때 진짜 이 자료 만드는데 좀 3일 밤낮을 생각하면서
2시간밖에 못 자고 계속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촬영을 해서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반응이 없으면 저도 좀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미션 아닌 미션을 할게요. 그래서 어려운 미션은 아니고 TS 인베스트먼트 영상 보시고 영상의 좋아요가 50개 이상 그리고 댓글은 20개 이상,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제가 그랜빌의 매매 이원칙을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저도 굉장히 힘든데 별거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처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리딩방 가입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요 50개와 댓글 20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한마디, 응원 댓글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싶은데 그 소통이 되지 않아서 많이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좀 구독자도 많지 않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이탈하나 봐요. 유튜브 하시다가 접는 분들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힘을 얻고자 이 좋아요 50개와 댓글 20개 이상 달릴 경우에는 제가 이 강의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